원자의 구성입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자 발견과 원자 핵 발견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자 발견은 1897년에 톰슨, 그죠? 1897년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아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실험에 의하면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것은 직진한다. 입자성이 있다는 거죠. 또 입자성이 있다. 입자성이 있고, 입자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바람개비를 어떻게 했어요? 바람개비를 회전하는 회전.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직진성, 직진하는 성질이 있더라는 거죠. 요것은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로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더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더라는 것이죠.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휘는 것을 보고서, 알았다는 거죠. 플러스 극 쪽으로 휘는 성질을 보고서, 전자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1911년이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러더퍼드가 뭐를 발견했느냐면 원자 핵을 발견하고 있죠. 원자 핵 발견한다. 그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알파 입자를 갖다 쏘는데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 헬륨 2의 4번에 이렇게 헬륨 원자 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매우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랬더니 여기를 지나면서 대부분 다 직진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직진했다. 대부분 직진했다는 것은 원자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원자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원자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극히 일부 휘거나 튕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가 힘이 있었고, 튕겨 나갔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극히 일부만 휘거나 튕겨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밀도가 매우 큰 애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밀도가 크고, 부피는 작은. 부피가 작은. 애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이거를, 요 밀도가 크고 부피가 작은 이것들을 원자 핵이라고 정의했고, 원자 핵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 원자의 구성 입자 있는데 원자 핵과 전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양성자하고 되어 있다.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양성자의 전하량을 1이라고 하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건 외울 것까지는 없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외울 거 없어요. 상대적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가 거의 비슷하게 1대1이라고 하면 전자 질량은 1837분의 1 정도. 그래서 질량이 있지만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있지만 무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을 정리를 해보겠느냐 하면 여기다 할게요.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원자라고 하는 것과 이온이 있는데 원자하고 이온의 이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를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읽을 때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은 것을 우리가 원자라고 하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떼거나 얻어서 최외격 전자를 만족하죠. 8개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죠. 그것을 옥텟 규칙이라 하잖아요. 그것들을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것이 이온이에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것이 이온. 그러니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전자를 잃거나 얻었으니까 같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같지 않은 것을 이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안정하겠어? 원자보다는 이온이 더 안정하죠. 왜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양성자수가 많은 것. 그러니까 즉 전자를 잃었으면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전자를 얻었으면 전자수가 많아서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원자는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띈 것하고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의 상태입니다. 그죠? 정기적으로 중성의 상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저 내용을 꼭 좀 기억을 하고 이제 원자다 이온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원자라고 하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다는 것, 이온은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달라. 근데 양성자수가 많으면 양이온, 전자수가 많으면 음이온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저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번호하고 질량수 뭐 이런 얘기들, 원자번호하고 질량수 이런 얘기들 있는데 이렇게 원소기호가 있다라고 하면 밑에다 쓰는 숫자가 원자번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원자번호는 핵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와 같고 원자의 전자수, 중성 원자일 때 이런 거죠. 중성 원자일 때 전자수하고 양성자수가 같다. 이온이면 전자가 떨어져 나갔거나 얻었기 때문에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에 쓴 숫자가 질량수인데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로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질량수. 자, 요거 봐놓고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 여기 별표 돼 있죠?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이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양성자수가 같고 중성자수가 다르다. 이 정의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 여기서 평균 원자량은 동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자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한다라고 하면 35짜리가 75.76%, 100 중에 75.76%니까 이렇게 나타내겠죠. 더하기 37짜리가 100 중에 100 중에죠. 100 중에 24.24%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것이 35.5 정도 돼서 나타나는 거죠. 35.5 정도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 기체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염소의 동위원소의 종류와 각각의 존재 비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CL2니까 70짜리, 72짜리, 74짜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70짜리라고 하면 얘네들은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35짜리, 35짜리. 얘네들은 37짜리, 37짜리 되겠지. 그죠? 얘네들은 35짜리하고 37짜리로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37짜리나 35짜리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72의 분자량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염소가 35짜리하고 또 35짜리의 염소, 또 35짜리의 염소하고 37짜리의 염소, 또 37짜리의 염소하고 37짜리의 염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옮겨 쓸게요. 자, 35짜리 염소가 지금 CL2를 보는데 지금 35짜리하고 35짜리, 또 35짜리하고 37짜리, 아니면 37짜리하고 35짜리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또 37짜리하고 37짜리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존재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존재 비율. 9, 6, 1. 존재 비율이. 그러니까 16 중에서 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35짜리가. 그러니까 16 중에서 9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의 존재 비율은 우리가 볼 때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얼마예요? 4분의 1이 아니라 9니까 4분의 3 돼야 되지. 4분의 3, 4분의 4. 얘가 4분의 1, 4분의 1. 얘는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내고,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얘네들이 16분의 9, 요거는, 16분의 6, 얘는 16분의 1, 이렇게 나타내진 거잖아. 근데 4분의 3, 4분의 3, 16분의 9, 또 16분의 6, 16분의 1,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것이고, 이 존재 비율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염소하고 35짜리인 염소, 또 37짜리인 염소의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 존재 비율은 3대 1이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35짜리의 염소하고 37짜리의 염소를 있을 때 35짜리가 3만큼 있다라고 하면 이게 1만큼 있을 것이다. 퍼센트로 보면 이게 75% 정도가 있고 얘가 25% 정도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나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나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원자 및 이온 A부터 D까지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A와 D는 전하를 띠고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한 것이 이 질량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질량수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한 거니까 여기 7에 14가 돼야 되니까 기억은 7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15가 됐으니까 요거는 양성자수가 8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16이잖아요. 16.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8이어야 되겠고 얘는 11 더하기 10이니까 리을번은 23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은 것은 원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원자예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자이고 그 다음에 8이고 8이니까 이것도 원자 상태예요. 얘는 양성자수가 11이고 전자수가 10개니까 양성자수가 많지. 그러니까 이온인데 무슨 이온? 얘는 양이온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와 D는 전하를 띠고 있느냐? A하고 D가 아니라 D만 전하를 띠고 있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D는 잘못됐잖아요. 기억본 틀렸고요. B와 C는 서로 동위원소 관계다. 동위원소 B와 C 양성자수 같고 중성자수가 다르잖아. 화학적 성질이 같죠, 얘네들. 그래서 동위원소 관계가 있다라고 나온 거 참이 됐고요. 기억은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리을이냐? 이렇게 더해보면 23이 되느냐? 그런 것이죠. 그렇죠? 7 더하기 8 더하기 8은 23이니까 이것도 참이 되는 거네요. 다음에 그림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가와 다의 질량과 상대적 전하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 다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전하량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봐서 가가 전자네요. 그럼 얘는 뭘까? 양성자겠지? 전하를 띄고 있지 않은 애 얘는 중성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다는 중성자야. 그 다음에 가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거야. 원자 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아니지. 핵줄을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거짓이네요. 니은번은 거짓이고. 디귿번. 원자에서 가와 나의 수는 같다. 그렇죠? 원자에서 원자.
원자라고 했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은 것을 원자라고 한다고 했잖아. 양성자수하고 전자수, 가와 나의 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참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번, 디귿번.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사실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그림으로 원자를 구성하는 요거 한 거네요. 안 넘어갔네. 표는 X와 Y G 이온에 대한 자료인데 XG는 이주기 원소래요. 이주기 원소. 이주기 원소. 그리고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다. 근데 얘는 전자가 하나 더 많다는 거죠. 무엇보다? 양성자 수보다. 그렇죠? 얘 전자수는 양성자 수보다 하나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봐보면 얘가 양성자라고 하면 두 개 중 하나가 전자가 되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전자가 될 텐데, 만약에 얘가 전자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전자였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이거 플로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9라고 하면, 얘는, B 더하기 1 하면 10대니까, 전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얘하고 얘가 또 같아야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얘는 원자니까, 양성자수하고, 얘가 양성자수라고 하면, 여기서 A는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4고, B가 9라고 하면, 13이 되잖아. 8이 되지 않지.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 전자 아니라는 거야. 얘가 전자 아니야. 그러면 누가 전자냐? 얘가 전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중성자라고 해야 되겠지? 얘가 전자라고 하면 B가 여전히 여기서 B가 9예요. B가 9라고 나오고 여기서 A는 얼마야 돼? A는 5라고 구했죠. 그죠? 여기는 6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5 더하기 9하니까 14니까 7이 되잖아. 그죠? 맞는 얘기가 됐죠? 맞는 얘기가 됐어요. 기억은 중성자다. 기억이 중성자인가요? 전자죠? 기억이 전자. 그러니까 기억이 전자니까 틀렸죠? X의 질량수는 11이다. X의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니까 5 더하기 6 하니까 11 맞죠? X부터 G까지 중에서 중성자 수는 G가 가장 크다. 중성자 수, 여기 중성자 수 10이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10대니까 중성자 수가 G가 가장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네요. 그림은 원자 X, Y와 이온 G 플러스를 구성하는 입자를 두 종류씩 나타낸 것이다. 야, 이 원자들은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똑같다 했죠? 이 원자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다. 그런데 이 이온은 G 이온인 것으로 봐서 얘는 양성자수가 전자수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전자수보다 하나가 더 많다 이런 거. 이게 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Y를 한번 봐보면, Y를 보면 얘네들이 양성자나 전자수라고 본다고 보면 얘하고 얘는 다르잖아. 그렇죠? 다르니까 어쨌든 양성자나 전자는 얘는 아니야. 그럼 뭐야 얘가? 중성자야 되겠지. 얘가 중성자라는 얘기야. 그럼 C가 중성자라는 얘기야? C가 중성자. C는 중성자다. 그죠? C는 중성자다. 이렇게 맞겠어요? 그 다음에 Y의 질량수는 3연이다. Y의 질량수는 양성자수가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양성자 아니면 전자겠죠. 전자수여도 전자수라고 해도 양성자수가 되는 거니까 양성자수는 N이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 중성자수가 2N이고, 양성자가 N개 되겠죠. 그러니까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질량수가 되는 거니까 3n이다라고 나온 거, 이거 맞는 얘기죠. X와 G는 동위원소다. X와 G는 얘 보면 양성자 수가 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일 거냐?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인데 여기서 얘는 양성자가 N개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양성자 아니면 전자라고 해도 양성자 아니면 전자라고 해도 만약에 이게 전자였다라고 하면 이게 전자 개수라고 하면 전자가 원래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떨어져 나가서 지금 2n개가 됐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전자수가 3n이 되는 거야. 그죠? 전자수가 3n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만약에 양성자라고 해도 2n이죠. 2n. 이게 전자라고 하면 이게 전자수였다라고 하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서 2n개 된 거니까 원래 원자는 3n개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자가 3n개 있었으면 양성자도 3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양성자가 같을 수가 없지. 그죠? 같을 수가 없어. 그럼 동위원소가 아니잖아. 그죠? 동위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화면 글씨가 너무 작지만 여러분들 그 출력해서 보고 있죠? 그걸 좀 본다고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의 실험 결과와 이를 토대로 민수가 세운 가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변인에서 가설이라고 하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되어 있잖아. 무엇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조작 변이 무엇을 변화시키면이다.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탄란 실험에서 사용한 금박 대신 알루미늄 박으로 실험하였더니 경로가 휘거나 튕겨져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이나 금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요게 조작 변이냐. 그 다음에 경로가 휘거나 튕겨져 나왔다. 요것이 종속 변이 되는 거지. 종속 변이. 자, 그러면 금 대신 금이나 알루미늄을 했다는 것은 원자에게 전하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면 경로가 휘거나 튕겨져 나온 알파 입자의 수는 원자에게 전하량이 따라 달라진다. 금이나 알루미늄의 전하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가설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설은. 자. 그림은 러더퍼드 알파 입자 탄란 실험을 나타낸 것인데 이 실험을 발견한 게 뭐예요? 원자 핵이죠? 원자 핵 3번. 다음은 원자량에 대한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대화인데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탄소의 원자량이 12.01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얘네들 동위원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6번이잖아요. 지금 여기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양성자 수는 A는 6이 되겠지? 여기서 얘 B도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12 빼기 6 하면 되니까 6. 13 빼기 6 하면 되니까 7.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야.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됐는데, 기억번호는 틀렸고, 니은번 맞고, 이렇죠. 기억번호는 틀렸고, 니은번 맞고, 자연계에서 탄소의 존재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12.01이잖아. 12짜리가 있고 13짜리가 있는데 얘 쪽에 가깝죠. 그럼 이거 존재 비율이 크다는 거야. 그죠? 13에 가깝다. 12.7이다. 12.7이다. 그러면 13짜리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평균이 12.01인 것으로 봐서는 12에 가까이 있으니까 12의 존재 비율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D급번도 여기서 사용계에 존재하는 12의 존재 비율은 13짜리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D급번 참이 되는 거죠. 그죠? D급번도 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다음 문제 보면
4번 보면 그림은 원자 X와 이온, 가부터 다까지의 전자수, 양성자수, 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지금 가번 같은 경우는 밑에 양성자수고 여기 질량수를 쓰죠. 가번에 양성자수가 50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질량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 50 더하기 64. 그러니까 114 되겠죠. 114. 그리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48개, 양성자수가 더 많잖아. 이온이라는 얘기야. 2 플러스. 이렇게 된 거겠네요. 나번. 나번은 어떻게 됐을까? 나번? 양성자수가 49야.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49 더하기 62. 하면 111. 그리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어때요? 다르죠? 양성자수가 3개 더 많아요. 그래서 3 플러스예요. 밑에는 이온이에요. 양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다번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다번은 지금 양성자수가 50이네요. 그 다음에 50 더하기 46. 그러니까 94번. 중성자수죠. 50 더하기 62. 112가 되는 거죠. 이게 50인데 이게 46이니까 양성자가 4개가 오면서 4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X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48이죠? 그 다음에 48 더하기 64. 112가 되나요? 48 더하기 64니까 112. 그 다음에 48에 48이니까 얘는 중성 원자죠. X 표시 방법은 48에 96이 아니라 112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어요. 니은번. 가는 양이온이다. 하 양이온이죠. 나도 양이온, 다도 양이온이었어요. 나와 다는 질량수가 같다. 나와 다는 질량수가 같나요? 다르죠? 덧셈 문제였네요. 니은번만 참이다. 자, 세 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인데요. 동위원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학생 A는 질량이 10인 것과 질량이 11인 것의 화학적 성질은 같다. 그렇죠.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죠. 양성자수가 같아서. 그러니까 이 학생 A는 잘 얘기했어요. 중성자수는 10자리와 11자리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라야 되니까 학생 B는 잘못 얘기했네요. 학생 C는 X의 평균 원자량은 10.8이야. 그렇죠? 평균 원자량. 이게 지금 11자리가 크니까 10.8이라고 나오겠죠. 존재 비율이 더 크니까 우리 학생 C도 잘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림은 부피가 동일한 용기, 가와 나의 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두 용기 속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같고 온도와 압력은 같대. 온도 압력이 같다. 부피가 입자수. 그러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있다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 아니야. 그렇죠? 같은 수의 입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 질량비는 45대 46이다. 그렇죠? 용기 속 기체의 질량비는 45대 46이래요. 그러면 45대 46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질량을 만약에 2배로 홀수니까 90이라고 한다고 하면 얘는 2배 되니까 92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질량비를. 그러면 90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질량 1이고 요거 16이니까 이것의 한 개의 질량은 18. 1몰의 질량 18g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8짜리가 몇 개 모여서 90g이 되겠는가? 질량이, 그죠? 지금 질량이 90이라고 보면, 질량 B로서 주어졌지만, 그러면 얘가 지금 5개 있었다라고 본다고 하면, 얘도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5개가 있다. 근데 여기 2개가 있죠. 동위원소, 산소의 동위원소로 16짜리, 18짜리가 있어. 그러면 이게 A개만큼 있고, 요게 A개면 전체가 5개니까 O-A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O-A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거는 지금 18짜리죠. 18짜리가 A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20짜리가 5-A가 있다는 거죠. 20짜리가 5-A가 있다는 거야. 이것이 얼마야? 92가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A는 4가 되는 거야. A가 4가 됐다는 얘기는 요거 지금 요거가 4개가 있고 얘는 1개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1개가 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나번에 들어있는 것이 3가지가 있죠. 질량이 1인 수소. 자, 한번 여기다 나타내볼게요. 질량이 1인 수소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H2 똑같은 것이니까 5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10개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8번에 16짜리인 거. 얘는 몇 개가 있어 지금? 4개가 있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18짜리인 것 1개가 있지. 이렇게 1개가 있어요. 그러면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를 물어보니까 얘의 양성자 수하고 얘의 중성자 수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지금 얘 양성자 수 몇 개야? 1개인데 10개 있잖아.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10이 되는 거야. 얘는 얼마예요? 양성자 수가 4개니까 32개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양성자 수가 8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1개 있으니까 8이 8개 있을 거야. 중성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중성자 수가 얘가 있어 없어? 예. 질량에서 양성자 수 빼면 중성자인데 없죠. 그 다음에 얘는 8이죠. 중성자가. 8인데 4개 있잖아. 그러니까 32가 될 것이고 얘는 1개가 있어. 중성자가 10개죠. 그렇게 10개.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총해야 돼. 총. 그러면 이거는 40에 50개야. 얘는 얼마가 돼요? 42개. 그렇죠? 따라서 50개하고 42개. 아, 여러분들 여기가 내가 좀 잘렸어요. 그러면 중성자 수는 여기다 써볼게요. 중성자 수가 여기는 없고 얘는 32고 요거는 10개. 그래서 총 42개 이런 얘기죠. 그렇죠? 총 42개.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 양성자가 50개. 중성자가 42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식 50분의 42가 되는데 요 값이 50분의 42가 되잖아. 그래서 25분의 21이 된다는 거야. 25분의 21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표는 원자 X와 Y, 이온 G에 대한 자료이다. XG는 이주기 원소이고 기역번부터 디귿번 양성자 중성자다. 아, 이거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았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더듬으면 이게 양성자였었고 양성자 수였었고 요게 전자수라고 했었고요. 전자수라고 했고 요게 중성자 수라고 했었어요. 중성자 수.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다. 아니죠. 틀렸다는 거죠. X의 질량수는 11이다. X의 질량수는 11이다. 이게, X. 이게 5. 그죠? 요거는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A 더하기 B가, 요건 9. 여기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질량수, X의 질량수는 5 더하기 6해서 11이다. X에서 중성자수는 G가 가장 크다. 이런 거. 앞에서 했던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니은번, 디귿번이 맞았죠? 그 다음에 8번은 다음은 3주기 원소라는 거야. 3주기 원소라고 하면 몇 번부터예요? 3주기. 나트륨부터 거의 18번까지죠.
그러니까 11번부터 18번까지예요. 18번. A와 B의 B는 동위원수다. 만약에 가가 양성자수라고 한다고 하면 얘는 20번이 되니까 20번은 칼슘 4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양성자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얘가 양성자야. 얘가 중성자야. 그러면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C하고 D는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다. 원자니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똑같죠. 이게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가 똑같다는 거야. 양성자수. 이 전자수를 여기서 양성자수라고 해도 의상이 없어요. 그럼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은 거. 얘가 동위원소 관계에서 A하고 B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양성자 아니니까. 그러면 아니죠. C하고 D가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양성자수가 20이 돼버리는 거니까 얘는 C, D가 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C 또는 D가 돼야 되고 얘가 또 C 또는 D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C하고 D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18이고 여기 1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동위원소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 17이면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17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A와 B는 서로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질량수를 봐. 한번 질량수를 생각해보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35가 되고 얘가 36이 되고 요게 37이 되죠. 요거는 32가 되잖아. 그러면 질량수는 B, C, A, D다. D가 얘가 D네. 얘가 D. 그 다음 작은 것이 A니까 요게 A예요. 가장 큰 것이 B죠? 요게 C야. 그죠? A, B, C, D가 저렇게 구해졌다는 거예요. 가는 중성자수다. 그죠? 가가 중성자수죠? B의 질량수는 37이다. B의 질량수는 37이다. 이렇게 돼 있고, D의 원자 번호는 18이다. D의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니까 16이어야 되겠지. 그 디귿 번호는 거짓이 됐죠. 9번 한번 볼까요? 자, 9번. 자. 그림은 분자 X2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X2가 존재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요런 것들 두 개. 그러니까 XA짜리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A짜리 X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짜리 X 요것들이 지금 2분의 1이라 돼 있죠.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A 플러스 2짜리 X 그 다음에 A 플러스 2짜리 X 이것도 4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전체 4분의 1이고 이렇다. 그러면 이 존재 비율은 얘네들은 1대1로 있었다는 거죠. A하고 A 플러스 2의 요거 존재 비율은 1대1로 있었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 존재 비율은 같다. 이거 참이죠. 중성자수, 동위원소니까 중성자수가 같을 수가 없잖아. 이거 화학적 성질은 같다. 그죠? 동위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다. 이것이 지금 동위원소의 문제였다라는 것만 알아도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림은 원자의 구성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A와 C로 분류한 것이고 표는 원자 15자리와 16 이온 18자리죠.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개통도에 있는데 전하가 있니? 그랬어요. 아니요. 했으니까 얘는 중성자가 되겠지. 있어요. 원자 핵의 성분이 얘가 있으니까 얘가 양성자고 이게 전자가 되겠지. 전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A가 지금 양성자수를 얘기하는 거고 B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중성자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지금 X라고 하는 것하고 요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얘는 원자니까 원자야 지금 원자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7이 되는 거야. 얘는 음이온이잖아.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니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 이렇게 있을 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있을 때 얘 중성자수는 15에 돼. 얘가 18이 되니까 중성자수하고 양성자수가 합해서 18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8이어야 돼요. 그럼 양성자수보다 이건 전자수가 하나 더 많아야 되니까 얘는 9가 돼야 되겠지. 양성자수하고 중성자를 합해서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8이 돼야 되겠네요. A는 양성자야. 그렇죠? X의 원자 번호는 X의 원자 번호는 8번이야. 그렇죠. X의 원자 번호는 7번이죠. 양성자수가 해야 되니까, A 더하기 T는 B 더하기 C와 같다 하는 거, 참이죠. 기억번과 티귿번이 참이 돼야 되겠네요. 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어서, 좀 쉽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런 단원에서,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남들 다 맞는 데에서. 그러니까 킬러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맞아야 될 문제에서 꼭 맞아야 된다. 개념을 좀 조금만 정리하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